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려도 됩니다. 어젯밤 자신이 했던 사소한 말실수나 행동을 떠올리며 이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자해의 비대함을 걷어내고 세상의 진짜 질서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회의 시간에 뱉은 서툰 한마디, 길을 걷다 넘어진 민당한 순간, 술자리에서 했던 실언이 내 평판을 영원히 갉아먹을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성에 가둬왔죠. 하지만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는 이를 조명 효과 스폿라이트 이펙트라고 정의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나에게만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고 믿는 착각. 사실 관객들은 자기 대본을 외우느라 당신의 실수에 눈길을 줄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명확한 진실입니다. 내일은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광장에 서서 사람들의 표정을 가만히 관찰해보세요. 저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각자의 고민에 빠져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오늘 점심 메뉴나 쌓여있는 업무, 혹은 자신이 어제 했던 실수가 가득 차 있지. 당신의 넥타이가 삐뚤어졌다거나 발음이 꼬였다는 사실은 1초도 머물지 않습니다. 분명 당신은 치명적이라 여겼던 내 허물이 타인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묘한 허무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의 중심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된 이기적 유전자의 주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타인의 평판이라는 신기루를 쫓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덧없는 일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는 것을 거울 속에 갇힌 유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거울 속 이미지에 휘둘려 실제의 삶을 낭비하는 셈이죠. 당신이 완벽해 보이려 애쓸수록 타인은 당신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오히려 당신이 솔직한 빈틈을 보일 때 인간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심리학의 유명한 역설, 실수 효과 프레폴 이펙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보다 가끔 커피를 쏟거나 말문이 막히는 사람에게 대중은 더 큰 친밀감을 느낍니다. 이제는 결점 없는 나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질 인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남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에너지를 소모했던 당신의 뇌가 이제는 그 에너지를 자신을 돌보는데 쓰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으면 냉정해졌다거나 독해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당신이 무례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자유로운 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배짱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시선에 묶여 억지로 붙잡고 있던 긴장의 끈을 이제 놓아주세요. 지금 느끼는 이 해방감은 당신이 인생의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복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울창한 숲속이 나무가 옆 나무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가지를 뻗지 못한다면 결코 거목이 될 수 없듯이 타인의 무관심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창조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평가라는 성에서 걸어나와 자신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껏 타인의 무대에서 엑스트라 역할을 하느라 자신의 무대가 먼지투성이가 되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당신의 실수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해방감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종의 발판과 같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할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의 회복은 사회적 퇴보가 아니라 비로소 성숙한 개인으로서 세상과 대등하게 소통하는 과정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려 했던 유아기적 욕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를 긍정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결점조차 당신의 일부로 존중하며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당신의 실수를 비난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며 슬퍼하기보다는 그 긴 자리에 깃들 평화에 집중해보세요. 당신의 내면이 더 깊고 맑은 호수로 변해가고 있기에요. 그 깊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얕은 시선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중입니다. 오직 자신만의 가치로 삶을 채우려는 이 조용한 움직임은 당신이 더 높은 수준의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자유로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집단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타인의 반응에 극도로 민감하도록 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시시대의 무리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곧 보호막을 잃는 죽음을 의미했기에 우리의 뇌는
타인의 사소한 비난 하나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착한 사람으로 살며 갈등을 피하려 했던 당신의 태도는 사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기 위해 형성된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토양에서 자란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불편함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곤 합니다. 심리학자 하인즈 코엇은 이를 자기 대상의 결핍으로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끊임없는 확인 없이는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자아가 단단해지면 관계의 문법이 변합니다. 분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직장, 동료의 가벼운 냉소에 밤을 지새우며 자책했겠지만 이제는 그 냉소가 상대방의 인격적 한계임을 명확히 인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들의 비율을 맞추며 유지해온 느슨한 인맥들은 자연스럽게 동력을 잃고 멈춰서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개성화 의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외부 세계를 향해 보여주었던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내면의 진정한 자기와 조우하는 단계죠. 그동안 타인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소모했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쓰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소음이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발달 과정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줄어드는 현상은 당신의 매력이 퇴화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자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외부의 평가를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를 소외라는 부정적인 단어 대신 자발적 초연함이라는 능동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자아 실현을 이룬 이들이 타인의 비판에 초연하며 오히려 사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적인 인기나 평판보다 자기만의 진리나 창조적 활동에서 더 큰 희열을 느꼈죠. 지금 당신이 느끼는 해방감은 사실 더 높은 차원의 자아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과 같습니다. 실수 후에 불안함이 엄습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소속 욕구가 여전히 무의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무리에서 눈에 띄는 실수를 하는 것은 위험 신호였으니까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타인의 무관심은 생존 위협이 아니라 정신적 도약을 위한 소중한 정적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성에서 걸어나와 오로지 자신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당신이 겪은 무수한 쪽팔림은 그동안의 삶이 헛수고였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돌볼 자격이 생겼다는 훈장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기대치를 채워주느라 정작 바짝 말라가던 자신의 가슴을 채워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이 변화는 당신의 의지가 약해졌거나 뻔뻔해져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감정적 지배에서 벗어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응답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남들의 비위를 맞추며 소모했던 감정들이 하나둘 정리되면서 당신은 더 맑은 정신을 갖게 됩니다. 내면의 격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이상 가벼운 칭찬이나 소모적인 사교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심리적 성숙은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을 재편하고 진실된 소수의 인연만을 남기는 여과작용을 거칩니다. 정리된 관계의 빈자리유로 우리 뇌 속에서는 더 놀랍고 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며 자신을 최적화합니다. 젊은 시절의 뇌는 타인의 반응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변의 평가를 생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쌓일수록 뇌의 주권은 점차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예전보다 남이 시선에 덤덤해지고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 이유는 전두엽이 수행하는 필터링 기능이 훨씬 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막기 위해 스스로 시선의 입구를 좁히고 핵심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는 효율적인 상태로 진입한 셈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지요. 발표 자리에서 말을 더듬거나 길에서 민망하게 넘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그 기억을 며칠 동안 곱씹으며 괴로워했어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이상하리만큼 빨리 평온을 되찾습니다. 상대방의 기억 속에 당신의 실수가 머무는 시간은 고작 3초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의 뇌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에너지를 즉각 차단합니다.
겉으로는 당황한 척해도 속으로는 이 상황이 내 인생의 대세예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직감하는 지능적인 선택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했던 시간은 사실 뇌에 엄청난 과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시선을 감당해온 당신의 뇌는 이제 스스로 휴식 모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멈추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뇌는 더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남의 생각에 귀중한 에너지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남들의 인정을 얻어내는 찰나의 희열보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내면의 안정감이 뇌 건강에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이제 타인의 무관심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너그럽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도 괜찮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주변의 빈자리를 슬퍼하기보다 그 자리를 어떤 자유로 채울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인격은 더욱 깊은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된 당신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